빛과 유리가 빚어내는 신비로움. 종이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에 빠져 붓을 드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이 작품이 유리창에 설치가 된다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비슷한 정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 걸린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을 소통시키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유리 자체가. 유리회화 불모지였던 한국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지 올해로 20년. 작품 활동과 함께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강희경 작가의 뜨거운 여름 이야기 만나봅니다. 내장산이 인접해 있는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마을. 작은 공방. 익숙한 손놀림으로 유리를 닦는 그녀, 강희경 작가입니다.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유리. 하지만 그녀에겐 종이보다 더 가볍고 친숙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파리를 좀 넓적하게 하면 되긴 해. 꼭 한국화에서 벼루 위에 먹 가는 것 같이 비슷하죠. 유리 팔레트에 그 가루하고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전용 물감이 준비되면 구상했던 그림을 유리에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고도의 집중력과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유리는 종이하고 다르게 흡수가 안 되니까 표면에 계속 그리는 거니까 사실은 거의 한 번에 이렇게 드로잉적인 건 한 번에 완성을 시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 터치를 하면은 밑에 있는 터치가 사라지거나 방해가 되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단계.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터치 한 번에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녀가 유리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재료예요, 유리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재료. 그래서 이거를 유리 그림을 그리는 작가조차도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 또한 원래는 좀 이렇게 꼼꼼하고 그다지 그렇게 섬세한 편은 아니었는데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강희경 작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한국화와 개방된 서양화를 구분짓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화, 서양화를 떠나서 어떤 미술의 어떤 그 장르를 떠나서 좀 포괄적으로 예술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유리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분이 유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의 작업을 보니까 회화 못지않게, 그러니까 종이, 일반적인 해와 종이 그림이나 캔버스 그림 못지않게 굉장히 유리 안에서도 자유롭게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보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에게 새로운 작품 세계를 알게 하고 배움의 용기를 준 건 스승 요한네스 헤벨 씨.
한국화의 정체성 혼란에 빠져 무작정 떠났던 독일 유학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유리라는 재질 자체를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경험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니까 유리의 투명성이 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빛이 적을 때는 회화적인 느낌은 있어요. 근데 유리적인 특징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하면서 유리적인 특징이 뭘까? 유리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 유리 회화. 호기심은 그녀를 작품 활동에 매진하게 했고 독일과 터키의 기관에서 그녀의 작품을 소장할 만큼 실력자가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고 애국인이고 학생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정서로 작품을 했고 전시를 했는데 뭐 좋다고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늘 잘하고 있다고 믿고 다독여준 스승님. 그의 믿음에 용기를 낸 강희경 작가는 작고 네모난 창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실력은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없는데 작가들이 유리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없는데 없으니까 처음에는 계속 저는 쉬지 않고 발표를 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테크닉도 있구나 이런 감정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해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여기 한국에 있는 뭐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2002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작가는 불모지였던 한국에 유리 회화를 알리기 위해 수차례의 전시회와 발표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주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밝음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유리 작품을 해서 발표를 하면 보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고 또 이런 걸 또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또 발표를 해야 된다는 어떤 저한테는 숙제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버려진 것들을 새로이 쓸 수 있게 만든다는 전북 전주시 새활용센터. 저는 유리 작가이고요. 강희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샌드브라스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넣는다던가 자기가 그 표현하고 싶은 글을 넣는다던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유리의 재탄생을 여러분들 손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강희경 작가는 이곳에서 유리 회화와 유리 재활용에 대해 가르치는데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값지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 수업이 유리의 재발견이지만 유리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과 예술이 접목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활용센터에서 수업을 하긴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새활용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예술적인 부분도 같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공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여기 왜 안경을 쓰냐면 그 미세먼지가 이 틈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작업에 마냥 들뜬 수강생들. 배운 대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 봅니다. 그 옛날 자신의 스승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유리 회화의 매력을 전달하는 게 즐거운데요. 더불어 왜 재활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먹고 그냥 항상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해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물이 사라지면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것들이 유리 회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유리 회화를 시작으로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강희경 작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의 주범들을 소재로 좀 더 친숙한 작품을 선보일 수는 없는지 또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버려진 재료들을 재사용함으로써 창작하는데 또 다른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또 담아내는 작가들이 많아졌어요. 새 제품을 써서 어떤 새로운 창작물을 내는 것보다 버려진 재료를 써서 새로운 창작물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 유학 후 오랫동안 수도권에서 생활해 오다 3년 전 고향 정읍으로 내려온 그녀. 모처럼 외출에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전북 군산입니다. 보연아. 희경이 왔어? 잘 지냈어? 오는데 운전은 괜찮았어? 괜찮았어. 얼마나 걸렸어? 한 1시간 10분? 고생했다. 이번에 그 작업실 이사하는데 버려져 있는 그 유리. 유리가 있었어. 버리고 그래서 왔구나. 내가 혹시 너 쓸 수도 있어가지고 안 버리고 일단 여기다가 놔뒀거든. 한번 볼래? 이거 어떤지? 이 8mm 유리는 응. 두꺼우니까 응. 한 800도에 녹이면 되게 예쁘게 응. 그 재질감을 살릴 수가 있거든. 고보현 작가하고는 대학교 때 입학 동기고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유리 작업할 때 유리 공부할 때 같이 거의 비슷한 시즌에 고보현 작가도 독일에 와가지고 오직 미술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의지와 오기뿐이었던 독일 유학 시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동료가 됐습니다. 현재 고보현 작가는 설치 미술가로 활동 중인데요. 여성, 가족, 어머니의 따뜻함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경아, 이거 한번 볼래? 뭔데? 예전에 했던 작품들인데 너 부천에 있을 때 했던 것들이라서 못 봤을 것 같아. 이거는 주로 폐지나 이런 뭐 버려지는 종이들 모아가지고 한 건데 사람들의 일상 같은 것들을 작품에 담아서 현대인들을 많이 만들었지. 벌써 오래 지났는데도 종이 같은 느낌, 재질감은 있는데 이 견고함은 굉장히 종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네. 친구의 작품 소재와 달리 유리는 깨지기 쉽고 위험도도 높은데요. 하지만 그녀에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값진 선물입니다. 보현이 덕분에 또 좋은 작품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어? 이렇게 버려진 유리를 또 보강도 해주시고. 뜻하지 않은 만남과 수학의 기쁨으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요. 그녀를 설레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녹이지 않은 유리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약간 부조 느낌? 반부조 느낌도 나고, 그리고 반투명으로 바뀌니까 안과 밖이 사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보이고 약간 그 뭐랄까 반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재밌고. 고가의 가마를 사지 못해 유리 회화를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됐고
가마에서 갓 구워져 나온 유리는 희경 씨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합니다. 이제 덧칠하기 전 1차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가마에 구워야 돼요. 물감이 이제 유리에 그려져 있긴 한데 굽지 않으면 유리에 딱 달라붙진 않아요. 그래서 530도 안류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530도에 가마에 이제 구워내면은 유리 표면에 안착이 되죠. 물감이. 그래서 안 지워지죠. 꼬박 이틀 동안 반복되는 굽고 그리기. 예민한 유리가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빛 번짐과 원근감, 깊이가 적당할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유리에 빛이 들어올 때 강희경 작가가 원하는 유리 회화의 매력이 시작됩니다. 저만의 정서 같은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나다운 거.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고 나다운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대신 새로워야 되고 감정도 뭔가 메시지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감정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답답했던 도시를 떠나 고향 정읍으로 오고 그녀에겐 소소한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이 와인병으로 재밌는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따라와 보실래요? 자, 여기 가마에 넣을 거예요. 유리병을 녹여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을 놓은 다음에요. 780도에 구워내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병이 납작하게 녹아진 평면이 되거든요. 녹아진 상태로. 그래서 그걸 이제 조형물을 만들거나 치즈 접시 같은 걸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버려지는 것들이 안타까워 주워오던 게 이제는 하나의 작품 소재가 됐는데요. 납작해진 유리병을 화폭 삼아 그림 그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리에 그림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유리들이 너무 많아요. 사용하고 있는 유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모든 거에 다 그림을 넣을 수 있지만 제가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눈에 띄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해낸 작은 소품들. 작지만 대중에게 다가서는 영향력은 그 어떤 사이즈의 작품보다도 컸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유리 제품에다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면서 유리 회화를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리 컵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발표를 해본 거예요. 전시장에 발표도 해보고 판매도 해봤어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유리 제품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진 작품.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애장품이 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이면 청량감 넘치는 블루와 블랙 계열의 색감이 인기인데요. 작가는 요즘 미리 작업해둔 작품을 액자 프레임에 끼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와, 이 사람들 좀 주라고. 오, 그거구나. 한번 뛰었어 여기 띄었구나. 다시 이제 여기 와서. 멋지다, 멋져. 아, 다른 평철은 응. 힘이 없어. 아, 이거는. 다리가 이렇게 길이가 길면은. 아, 그래, 이거 조금 길어졌어. 그 유리의 어떤 투명함과 이 금속의 매끈함이 잘 어울리는데, 금속도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고,
유리도 투명하면서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조금 시너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선생님한테 부탁하니까 해가지고 오셨어. 그냥 오늘 한번 해봐야 돼, 실험을. 이게 지금 실리콘 발라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대보기만 할게요. 네, 그래. 살짝 대보기만 해요. 유리판 잡고. 어. 그리고 샘플 작업은 제가 따로 해놨어요. 또 그림 없는 거. 빛은 좋네 지금. 이거 대고. 오는 8월에 있을 전시를 위해 주문한 액자 틀인데요. 마음에 쏙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느낌하고 좀 비슷해. 그죠? 난 그런데 선생님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서 그것만 조금 수정해서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운데다 놓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느낌이. 굳이 꼭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그럼 균형을 이렇게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배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빛과 유리의 아름다운 조우. 빛 번짐에 따라 달라지는 신비감은 그녀를 유리 회화의 세계로 끌어들였는데요.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은 늦은 밤까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설렘과 영감들이 사라질까 머릿속의 생각들을 스케치에 옮겨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넣으려고 해요. 제가 거기서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또 산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제가 되게 많은 희열을 느껴요. 유리 회화를 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스스로를 마음의 지옥에 가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고 자연 속에서 위로와 평안함을 느끼며 작가는 몸과 마음의 새살이 돋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똑같은 작품을 봤을 때 이게 과연 10년 후에도 만족스러울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감정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그게 가장 최상의 조건인데 작가로서는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편안하게 그 편안하다는 게 경제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정서적인 편안함을 가지고 내가 작업에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과도 같은 빛에 따라 달라지는 유리 회화의 매력.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며 작가는 오늘도 빛과 현실의 경계에서 행복한 줄타기를 합니다.